안녕하십니까. 2주차 4차 시 임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액형과 임신 하면 첫 번째로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RH 타입 뭐 이런 거 좀 생각 나시지 않나요? 혹시 지금 듣고 있는 분 중에 O형을 가진 여자분이라면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O형 여자의 경우엔 임신하고 있는 아이가 O형이 아닐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기대하십시오. RH-산모의 첫 번째 태아를 잠깐 볼까요? 실제로 우리는 아이를 갖게 되면 임신이라는 게 어차피 유전 정보가 전혀 다른 또 다른 생명체를 내 몸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전 정보가 반은 나와 같지만 반은 내 배우자의 것이니 당연히 다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서로 세포,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세포를 교환할 수는 없습니다. 금방 면역 반응에 의해 제거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아이가 내 몸속에 있지만, 엄마의 경우 아이가 내 몸속에 있지만 아이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세포가 아닌 엄마의 혈액 속에 있는 혈장뿐입니다. 그것으로 아이에게 영양, 산소를 공급하고 아이가 만들어 놓은 노폐물이나 등등을 받아오게 되지요. 태반, 탯줄을 통해서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혈장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세포 성분이 왔다 갔다 하지 않기에 아슬아슬한 줄타기 비슷하게 서로가 견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잘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려는 RH-산모의 첫 번째 태아의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혈장만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천만이지만 그래도 잘 10달 동안 버티고 아이를 분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보시죠. RH 혈액형의 경우에는 실제로 RH 플러스인 아버지와 RH 마이너스인 엄마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RH 플러스가 우성이기 때문에 거의 첫 번째 아이가 RH 플러스일 가능성이 높고 다음에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도 또 RH 플러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일단 RH 플러스인 아이를 갖게 되면 엄마는 RH 마이너스이기에 엄마 혈액에는 적혈구막의 RH 항원이 없습니다.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항체도 없습니다. RH는 항체 자체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정상 상태에서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의 경우에는 RH 플러스이니까 자기의 적혈구막에 항원을 딱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혈구가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서로 우리나라 북한하고 이렇게 휴전선에 대치하고 있듯 아이는 RH 플러스의 항원을, 엄마는 항원 없는 상태로 딱 대치하면서 혈장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조금 아까 배고 있던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두 번째 아이는 저가세포증으로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첫 번째 아이, RH 플러스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아이의 분만할 때 벌어지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태반이라는 게 존재하고 엄마의 자궁이 있고 태반이 있고 아이는 탯줄로 그 태반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셈이 되죠. 서로 말씀드렸던 대로 혈장만 왔다 갔다 합니다. 잘 살다가 분만할 때 보면 탯줄을 묶고 끊고 그다음에 아이는 탈출을 하죠. 그리고 태반도 박리되면서 어미는 이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탯줄서부터 태반까지의 그 간격, 탯줄서부터 태반 바로 앞쪽까지는 아이의 피로 차 있습니다.
엄마는 자궁에서 태반으로 오는데 자기의 피를 또 이렇게 내놓고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혈장만 서로 교환을 합니다. 분만을 하기 위해서 탯줄을 묶고 그 다음에 아이를 꺼내면 이 탯줄서부터 태반까지 있었던 아이의 피는 결국은 박리되어 나와야 되는데 원컨 원하지 않건 관계없이 아이의 피가 엄마에게 역류하게 됩니다. 보통 1cc 하면 방울로 따지면 한 15방울에서 20방울 정도 되는데 지금 아이가 태반이 박리되어 분만할 때 나올 때쯤 되면 0.2에서 0.3cc 뭐 심하게 말하면 혈액 두세 방울, 서너 방울 정도만 엄마한테 역류하면 충분히 그보다는 항상 더 역류합니다만 탯줄과 태반에 있었던 혈액이 엄마에게 역류에 들어가게 되면 RH 플러스, 다시 말하면 RH 항원을 가지고 있던 아이의 피가 엄마에게 들어가 엄마가 항체를, 그 항원에 대한 항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 그 피를 역류시키지 않을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결국은 역류되게 되고 RH에 대한 항체, NT-RH라고 그러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정확하게 따지면 NT-D라고 그러는 것인데 그게 역류하여 엄마 혈액 속에 이제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이를 갖게 되면 이제 그 항체가 혈장을 타고 당연히 아이에게 전달되겠죠. 두 번째 아이가 지금처럼 RH 플러스였다면 공격당하기 딱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가세포증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바로 저것으로 아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또 더 들어가 볼까요? 지금 말씀드렸던 형태를 표로 정리를 해보면 RH 플러스인 사람은 적혈구막에 항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항체는 없습니다. 자기 편인데요. 뭐 만들 리가 없겠죠. RH-의 초산부의 경우에는 항원이 당연히 적혈구막에 없습니다. 항체도 없습니다. 두 번째 보시죠. RH 경산부입니다. 두 번째 아이를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첫 번째 아이 때 틀림없이 역류하여 지금 항체를 가지고 있게 되었지요. 항체가 있는 이 어미는 이 두 번째 아이를 가진 사람은 자기의 두 번째 아이를 결국은 저가세포증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첫째 아이가 RH 플러스인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저 부분에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태반으로 혈장만 이동한 상태에서 지금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을 통해서 혈장만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의 적혈구막에 있는 RH 항원은 엄마에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첫째 아이는 무사하겠죠. 자, 지금 하여튼 이렇게 되었는데 한번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째 아이도 공격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아이도 항체가 엄마 몸속에 만들어졌다면 아마 첫째 아이도 공격당할지 몰라요. 엄마한테 항체가 만들어졌을 가능성 제가 한번 제시해 볼까요? 이 엄마가 뭐 거의 의료사고에 가깝습니다만 결혼하기 전에 사고로 인해서 출혈에 의해서 수혈을 받았다 쳐보시죠. 근데 의료진의 불찰로 RH 마이너스인 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RH 플러스의 피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이 어머니의 몸에는 RH에 대한 항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첫째 아이서부터 저가세포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의료사고니까 좀 안타깝죠? 다른 경우의 수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째 아이를 지금 갖고 있는 도중에 남편이 속을 새겨서 태반이 박리되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큰 충격을 받아 태반이 박리될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있었던 그림, 지금 보이고 계시죠? 저기에 아이의 탯줄이 지금 태반에 딱 매달려 있는데 자궁과 태반이 저렇게 딱 잘 장착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 스트레스나 충격에 의해서 딱 뜯어지는 박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기계적인 박리에 의해서 아이의 피가 엄마한테 정말 사하고 비슷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엄마 몸에 항체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가 뭐 원치도 않았지만 하여튼 자기가 혈액을 넘겨주었고 그 넘겨진 혈액에 의해서 만들어진 항체에 의해 자기가 다시 공격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단 지금 말씀드리는 이 항체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6개월 걸린다네요. 따라서 임신 말기에 박리가 되는 때는 항체를 만드는데 6개월 걸리니까 그 전에 탈출하면 괜찮겠죠. 임신 초기라면 혹 정말 자기가 공격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돈이 되셨나요? 수혈을 잘못 RH 플러스형으로 받았을 경우 하나, 그리고 태반이 조기에 박리되는 경우 또 하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도 저가세포증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정상적으로 이제 두 번째 아이서부터 얘기니까 다시 또 이제 두 번째 아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아이는 무사했는데 태와 태반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산모의 혈관과 자궁벽이 좋게 있고 태아 혈액이 들어가 있는 육모도 저기 딱 보이고 있죠. 왼쪽 그림 한번 보시죠. 그리고 탯줄 내 혈관도 있네요. 어차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이와 어미는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엄연히 남입니다. 서로 유전 정보가 다른 남남이에요. 엄마가 야박하게 얘기하면 큰 기생충 하나 그냥 뱃속에다 넣어놓은 겁니다. 내 몸이 아니에요. 따라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세포는 교환할 수가 없고 교환해서도 안 되고 조금 아까 보셨잖아요. 조금만 역류하면 바로 항체를 만드는 작업을 할 정도로 위험천만입니다. 따라서 혈장만을 이동하고 있는 바로 그 구조물인 셈이죠. 태반을 통해서 어미의 혈장과 아이의 혈장이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RH 산모의 두 번째 아기를 볼까요? 두 번째 아이의 경우엔 저가세포증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아세포증. 조금 어려운 단어죠. 뭐 혹시 계속 들으셨기 때문에 그냥 기억을 더듬어 알아내실 수 있지만 무슨 뜻인지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요. 적혈구가 쉽게 저 병에 걸리면 파괴돼서 아까 1차 시대 여러분들이 보셨던 줄기세포에 해당하는 아주 큰 적혈구 먼저 분류되기 전에 성장해서 작작저렇게 분해되는 그 전에 큰 적혈구가 그냥 혈관에 기어 나옵니다. 아주 큰 덩치의 적혈구를 저가세포라고 얘기하는데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산소도 제대로 운반 못하면서 덩치만 큰 바보 같은, 결국은 산소 운반을 못하니 적혈구로서의 기능은 못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이 저가세포증에 들어간 환자 두 번째 아이를 볼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분만 시에 탯줄에 있는 첫 아이의 RH 플러스 피, 항원을 가지고 있는 그 피가 엄마에게 역류한다고 그랬죠. 아주 적은 양이라도 실제로는 그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역류한 첫째 아이의 RH 플러스에 대해서 지금 점점이 되어 있는 것이 항체에 해당하는데 두 번째 아이의 경우에는 그 항체가 아이를 공격하게 되겠죠. 적혈구를 파괴시키고 정말 줄기세포에 해당하는 정말 덩치가 큰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세포들이 혈관을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이 아이는 자칫 잘못하면 큰 병을 얻게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고 그 전이라면 하여튼 큰 치료를 요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RH-가 거의 1% 남짓으로 적지만 특히 코케이시안 같은 미국에 있는 백인들 보면 퍼센트가 15%는 높거든요. RH-의 퍼센트가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드렸던 저가세포증이 나타날 확률이 좀 높지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치하기 위해 당연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요즘에는 특정한 약을 이용해서 첫째 아이를 분만하기 전후에 첫째 아이입니다. 분만하기 전후에 어떤 주사를 놔주면 첫째 아이의 적혈구의 막에 있었던 항원을 이렇게 감싸서 엄마의 몸속에 역류하더라도 항원으로 인지 못하게 하는 기술이 있어요.
로감이라고 그러는 약재를 써서 그렇게 만들곤 하는데 그러면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아이도 낳을 수 있겠죠. 당연히 두 번째 아이 낳을 때 또 그 주사를 맞으면 세 번째 아이도 낳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에는 큰 문제는 아닌데 적어도 이론적인 배경으로 보면 이렇게 항체가 만들어져 남의 세포라고 생각하면 아이고 뭐고 두 번째 아이고 막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O형 산모, O형의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엄마는, 그러니까 아이를 갖게 되면 다른 혈액형이었다면 그 태아는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O형 여자분은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ABO의 항체를 좀 뒤져보시죠. A형의 경우에는 항원, 적혈구막에 항원이 있었죠. 항체는 NTB였습니다. B형의 경우에는 NTA가 항체로 있겠죠. 혈장에 있습니다. AB형의 경우에는 항체가 없고 O형의 경우에는 NTA, NTB가 다 존재하죠. 근데 그 속에 있는 항체의 구성 성분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NTA, NTB라고 그랬던 위에 있는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저 AB형의 항체들은 IgM이라고 그러는 저렇게 덩치가 크다 그러네요. 근데 IgG의 경우에는 O형에 있는 항체인 NTA, NTB는 Y자 하나밖에 없어요. 항체가 규모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죠. 덩치가 말도 못하게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그러는 IgM, IG 또 G타입 둘의 덩치가 다르다는 것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줄여서 그려놔서 그렇지 연두색은 덩치가 지금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보다 거의 5배 정도 클 정도의 굉장히 큰 덩어리입니다. 덩치가 크다는 사실은 태반을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지을 정도예요. 보시죠. IgG는 IgM과는 달리 태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시 A형의 엄마에게 있는 항원 NTB는 그리고 B형에 있는 A형에 있는 항체 NTB는 B형에 있는 혈장에 있는 항체 NTA는 IgM으로 태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공격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반면 O형에 있는 NTA, NTB는 IgG입니다. 덩치가 작아요. 태반을 숑숑 지나갈 수 있습니다. 꼭 아까 RH에 대한 항체와 비슷합니다. O형의 어미에 있는 이 NTA, NTB는 만일 아이가 A형이나 B형의 혈액형을 가지고 있다면 공격을 하여 아이를 아마 병들게 할지 몰라요. 무서운 상황이죠?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말씀드렸던 이 형태는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다른 혈액형의 아이를 가지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O형의 엄마가 A형이나 B형의 혈액형을 가진 아이를 갖게 되면 가지고 있는 NTA나 NTB가 아이의 적혈구에 있는 항원 A나 B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죠? 문제이긴 하지만 임상적으로는 RH만큼 심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대로 엄마가 가지고 있는 항체는 NTA, NTB는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막 바글바글 많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아이의 항원성, 아이의 적혈구에 있는 A나 B의 항원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항원성이라는 건 그 항원이 항체하고 결합하는 정도인데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임상적인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겁니다. 천만다행이죠.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반응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도 갖게 되겠죠. 아이는 항체가 없어서 엄마는 무해하다고 제가 답을 써드렸는데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만일 항체를 가지고 있다면 어미를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I는 O형인데 엄마가 A형이다. 이렇다면 I의 항체가 엄마한테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기억을 더듬어 보실까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는 항원만 가지고 있습니다. I는 항체를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I는 항체가 없기 때문에 다행히도 엄마는 공격당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O형 엄마가 면제를 받았지만 그 임상적인 증상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이 낳을 때 O형인 여자들도. 네, O형 여자분께 제가 하나의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걱정이 되시더라도 별 문제는 없지만 혹 정말로 이 걱정은 심한 것 같다. 제가 하나의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O형 남자를 만나십시오. 고르십시오. 힌트가 별로 안 됐나요? 네, 하여튼 혈액과 임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